청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는 이런 호재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청라 주민들께 희망을 드리거나 뭐 너무 멀어서 안 좋다 식의 무조건 비판적인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객관성을 부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검단, 청라, 송도, 루원시티 이쪽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신도시라는 겁니다. 청라에 갔을 때 딱 느낀 점은 송도처럼 널찍널찍하고 잘 조성된 공원에 신도시의 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산병원, 신세계 복합 쇼핑몰, 이건 스타필드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마 이 스타필드에는 그 신세계 백화점하고 트레이더스하고 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고척 동구장처럼 뚜껑 있는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하나 금융타운, 로봇랜드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일산이 있는데요. 일산을 보시면 일산 내 동국대병원, 백병원, 일산병원, 차병원 이렇게 대형 병원이 4개나 있고 백화점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인접한 삼성의 스타필드, 이케아도 있지만 같은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는 시세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분당과 일산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지리적 차이입니다. 강남 접근성과 다른 일자리의 접근성이 분당이 여러모로 우수합니다. 또한 강원도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갈 때 일산이 분당보다 1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리적 차이예요. 이렇게 청라, 송도도 서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동탄과 비교했을 때 지리적 불리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금융타운 같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옮겼죠. 그래서 전주가 막 많이 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의도에 있던 LS그룹이 안양 금정역 근처로 옮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시세가 막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금융이 여의도에 있는데 그 여의도에서 잘 다니던 사람들을 갑자기 청라로 보내면 물론 순순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부서 재배치나 아니면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로봇랜드라는 게 또 청라 내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청라에 로봇랜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이 공대의 석학들이 다 청라로 모일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판교로 갔으면 갔지 청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송도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원래 아파트 부지에 외국 기업들이 막 잔뜩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버린 겁니다. 이거 외국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전시회나 세미나 때문에 한국에 오면 다 서울로 가고 외국계 회사들도 다 그쪽에 있으니까 송도에 본사를 두기에는 어떤 거리적 부담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아산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광명시 KTX역 근처에 중앙대병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앙대병원이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시세 차이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활 편리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그 입지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대형 병원들이 들어오면 그곳의 입지 가치는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생활 편리성이 올라감으로 황금성이 더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라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7호선 연장입니다. 공항철도가 있긴 한데 이게 청라의 끝쪽에 있어서 이게 청라의 지하철역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 7호선 끝인 성남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33분이니까 청라에서는 넉넉히 15분 정도 더해서 50분 정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노년역까지는 63분이 걸리는데요. 15분 정도 더하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새로 들어서는 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라면 강남까지 1시간 반 정도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만 마을버스를 타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애매한 거리라면 좀 2시간을 봐야 되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7호선은 일산의 3호선처럼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청라 아파트를 산다면 7호선을 도보권에 둔 아파트를 선택할 거예요. 공급을 보면 청라에 직접적인 공급은 없으나 그 주변이 아직 남아있어요. 검단하고 송도 그리고 가정지구 쪽에 신규 입주가 남아있어서 청라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때는 이 공급들이 다 끝나고 7호선이 들어오고 쇼핑몰, 야구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라 시티타워가 웅장하게 들어서는 그때일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시세를 한번 볼게요. 청라 제일풍경채 에듀인 파크 2차 32평 신고가가 9억 4천까지 갔다가 최근에 5억 1천, 5억 4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만 그런 것인가 해서 더 보면은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이름 진짜 길죠. 여기 34평짜리가 신고가 12억 9,500이었는데요 현재 매물이 같은 평수 저층에 6억 8천이 나와있어요.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저층이라 해도 6억이 내려간 것은 정말 큰 하락이죠. 같은 평수에 다른 타입도 신고가 12억 4천인데 실거래가 7억 1천이 등록됐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호재가 실현이 안 돼서 금리가 올라서 그것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만 해도 4억 중후반이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12억 중반이 된다? 거의 3배가 오른 건데 진짜 많이 오르긴 한 거죠. 그리고 막상 가보면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바로 검단과 가정지구의 루원시티 그리고 송도에 새로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라가 201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은근히 많아서 거의 10년 된 아파트에 가느니 좀 더 새 걸로 가겠다라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내가 청라에 거주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사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적정가는 얼마입니까? 신고가인 12억이라도 실거주라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12억이면 참고로 분당도 살 수 있습니다. 저라면 7호선 예정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라 제일풍경채 에듀앤파크 2차 그 아파트를 5억 초중반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억대는 거의 원가 수준이라서 거기까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 검단과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검단은 김포와 가까운 인천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좀 더 가깝지만 청라나 송도처럼 어떤 공동체, 하나의 시너지가 나는 그런 도시 같은 이미지가 없고 인프라도 검단보다 청라가 좀 더 나은 수준이라 서울과도 멈에도 불구하고 청라가 인천 내에서는 좀 더 우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곡이나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검단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인천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청라가 더 나을 겁니다. 지금 청라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7호선 역사가 예정된 곳에서 가까운 단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직접 가셔서 걸어가 보셔도 좋고 초등학교 분위기나 상권도 같이 보시면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청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